그 개는 왜 그녀 앞에만 짖지 않았을까? 특수공작원, 그리고 감정을 연기한 삶의 진실이 밝혀지는 시니어 감성 스릴러 백구는 그녀의 마지막 작전이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봄, 서울 남산 언저리 해성그룹 저택. 백구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날 유독 낯선 여자가 저택에 들어온 순간을 제외하곤. 그 낯선 여자 정하연. 그녀가 발을 들이던 그 순간 백구는 온몸에 털을 세우며 짖었다. 처음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정소윤은 잠시 백구를 멈춰 세웠다. 왜 이래 얘. 하연이는 가족이야. 하지만 백구는 눈을 치켜뜨고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 장면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며칠 후 해성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실. 정소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정하연은 회장 이병수의 유언장에 따라 공동상속자로 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자리에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명, 강동철 상무를 제외하곤. 그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그 개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소유는 자신만 아는 서재의 금고를 열었다. 거기엔 이병수 회장이 직접 손으로 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K를 잊게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백구는 기억한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소유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K. 대한민국 국방부 심리전 특수공작요원, 기억을 삭제당한 채 손녀로 위장된 여자. 그때 문이 열리고 강동철이 들어섰다. 기억났습니까, K? 왜 지금이죠? 백구가 죽었습니다. 순간 소유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애가 죽었다고요? 네. 하지만 백구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목에 있던 감정칩을 당신 책상 밑에 남겼습니다. 소유는 천천히 책상 밑을 살폈다. 거기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당신의 진짜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USB를 꽂자 영상 속에서 백구는 병원 안을 걸어가며 이병수 회장에게 안기고 있었다. 그 영상 마지막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심은 절대 연기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정소윤이든 K든 내가 너를 손녀로 삼은 이유는 바로 그 진심 하나 때문이다. 소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소유는 옷장을 열고 오래전의 파일함을 꺼냈다. 거기엔 작전명 4812-K가 적힌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맨 밑 타깃 대상 정하연 부녀. 그녀는 몸을 떨며 속삭였다. 하연이는 타깃이었어. 하지만 왜 난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거지. 해성문화재단 기획실, 다음 날 아침. 정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있었다. 책상 서랍엔 작전명 4812-K 보고서, 그리고 백구가 남긴 감정칩. 그녀는 칩을 다시 연결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음성 기록 하나가 나온다. 대상 정하연. 감정 반응 수치 비대칭. 의심 패턴 없음. 그러나 정소윤 요원의 감정 기복 증가 감지됨. 그 순간 백구의 데이터에 없던 파일 하나가 새로 열린다. 영상 속에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소윤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너는 감정 때문에 작전을 망친 요원이었지. 플래시백. 10년 전 작전실. 그 남자 국방부 심리전부 감시관 B는 K를 압박했다. 타깃 정하연 부녀는 제거 대상이었다. 너는 그들을 살려놨고 그 대가로 동료 셋이 죽었다. 그때의 소윤. 아니, 요원 K는 눈동자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현재 회장 저택 뒷마당, 백구의 무덤 앞. 정소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작은 메모지 하나.
백구가 짖지 않았던 이유는 공포가 아닌 동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백구가 하연을 보며 짖었던 그날을 떠올린다. 하연은 두려운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는 자의 눈이었다. 그날 저녁 해성재단 지하 아카이브실. 강동철이 어두운 아카이브실에서 기밀 문서 하나를 꺼내고 있었다. 문서 제목. 정하연 이중 포섭 기록.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정하연은 해성그룹 창업주를 타깃으로 한 다른 심리공작 조직의 지원 대상이었다. 즉 정소윤과 정하연. 두 사람 모두 다른 진영에서 만들어진 작전 인물이었다. 이른 아침 서울 북부에 위치한 국방부 비인가 구역. 강동철은 잿빛 벽의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테이프 하나. 작전 4812-K 최종 감시 기록. 영상 속 그는 젊은 시절의 K정 소윤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넌 타깃을 구한 게 아니라 타깃과 감정을 나눈 거야. 그 시각 정소윤은 회장 저택 서고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봉투를 열고 있었다. 기밀 재분석 요청서 정하연 건. 그 안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정하연의 신분은 위조 가능성 있음. 자체작전 조직 청림과 연계 확인됨. 청림. 그 이름은 요원 K가 평생 쫓던 국가 내 불법 심리 조직이었다. 저녁. 하연의 사무실. 소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서 있었다.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물을 따랐다. 차 한잔 할래요? 어릴 때 엄마가 늘 우리한테 끓여줬던 유자차야. 소윤은 유자차를 들지 않았다. 우린 같은 기억을 공유한 적 없어. 하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럼요. 나는 기억 대신 연기를 택했으니까. 플래시백 15년 전 남해 군항작전.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요원 K는 민간인 한 명과 그 딸을 탈출시키려 했다. 지휘부의 명령은 제거였지만 그녀는 도리어 그들에게 신분증을 쥐어줬다. 그 민간인의 딸, 이름 모를 아이가 소윤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이름이 뭐예요, 언니? K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 현재 그 아이가 당신이야, 하연. 소윤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그때 내가 살린 아이고 이제 와서 나를 흔드는 타깃이 되어 나타난 거야. 하연은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언니는 그때 명령을 어기고 날 살린 실패한 요원이었지. 그 순간 하연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기기가 깜빡였다. 감정 분석 모듈 청림식 식별기. 소윤이 발걸음을 물러섰다. 당신 지금도 청림에 연결돼 있군요.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말하는 진짜 가족이야? 그 조직? 하연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소윤 언니 없이. 그날 밤 정소윤은 백구의 무덤 앞에 섰다. 손에 쥔 건 이병수 회장의 유서 마지막 장이었다. 정하연은 가족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지킨다면 나는 그 또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겠다. 소윤은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젠 저도 제 감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틀 뒤 강릉 외곽의 폐병원. 지하 깊숙한 곳, 정하연은 검은 후드 코트를 입고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 너머엔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감정에 휘둘리더군. 그 목소리는 청림의 실질적 운영자, 코드네임 유령. 하연은 감정을 지우려는 듯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예상보다 언니가 인간이더라고요. 그 감정 제거해. 곧 최종 전개에 들어간다. 같은 시각 서울 NIS 예비대기실. 정소윤은 한 줄의 서약서 앞에 앉아 있었다. 작전번호 K-1알 복귀 요청서. 그녀는 한참을 펜 끝만 바라보다 조용히 사인했다. 감정은 다시 꺼낼 수 있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녀의 복귀는 조건부였다. 단 하나 작전 대상 정하연.
임무명 4812 불완전 복제 제거. 복귀 7일차 NIS 모의 실습장. 전신 트레이닝복을 입은 소유는 다시 K로 돌아갔다. 과거처럼 완벽하진 않았다. 총구는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지막 격발은 정확했다. 감정이 남아도 명중은 한다. 감시관 B가 무겁게 말했다. 플래시백 8년 전 청림 훈련소에서의 하연. 그녀는 남겨진 영상 기록에서 감정 제거 훈련 중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자신을 정하연이라 반복하며 외쳤다. 정하연은 없다. 나는 18번이다. 나는 도구다. 그 소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절박했다. 현재 서울 동부 고가 철도 및 정하연은 철제 컨테이너를 열었다. 그 안엔 청림이 과거 국가기관과 거래했던 감정 실험 아카이브가 들어있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방식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하연. 하연은 천천히 돌아봤다. 언니 아니 요원 K. 소유는 검은 야전복 차림, 감정 없는 눈으로 섰다. 이번엔 내가 임무를 완수하러 왔어. 정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총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이건 언니의 마지막 작전이겠네. 서울 동부 고가철도 및 버려진 컨테이너. 하연과 소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시를 받았어. 감정을 믿지 말고 사람을 분석하라고. 가족이라는 말은 훈련 명령어였어. 소유는 조용히 총을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도구라 부르니? 하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구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 그때 컨테이너 벽 안쪽에서 자동 음성 재생이 시작된다. 이 영상은 회장 이병수가 생전 녹화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화면 속엔 앉아있는 이병수 회장이 나온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또렷했다. 정소윤은 내 손녀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만나지 못한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다. 정하연 또한 내 피는 아니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실패의 책임이다. 두 사람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너희 둘 중 누구도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꿈꿨던 가족의 재건이다. 정적이 흐른다. 그 속에서 하연은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 개가 짖었던 거야? 소윤이 물었다. 뭐? 백구는 감정이 없는 나를 보고 경계한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았던 날 본 거야. 그 순간 컨테이너 뒷벽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작은 메모리칩. 거기엔 백구 내장칩 최종 음성 코드라 적혀 있었다. 소윤이 조심스럽게 연결한다. 그리고 재생된 음성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림의 창립자는 감시관 B. 하연은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 소윤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우리를 감시하고 서로를 겨누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국가가 만든 괴물의 중심이었다는 뜻이야. 그날 밤 하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손엔 백구의 유골이 담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넌 알았지? 내가 언니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반면 소유는 작전본부 지하에서 새 작전 명령서를 받았다. 임무명 비제거. 파트너 승인 정하연. 작전 개시 D-2. 서울 남산 김일지 하벙커. 정소윤과 정하연 두 사람은 10년 전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지만 적으로 길러졌다. 지금 그들이 함께 앉아 한 작전판을 바라보고 있다. 타깃은 감시관 B. 본명 미상. 현재 해성그룹 해외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
정소윤이 작전 브리핑을 읊었다. 정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 사람, 내게 감정을 제거하면 넌 완성된다고 했었어.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감정을 가진 우리가 끝을 내야겠지. 같은 시각. 베이징 해성글로벌 지사 VIP 라운지. 감시관 B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 도착한 한 메시지. 작전 4812 종료 준비. 타깃 17번, 18번 모두 기능 회복 확인됨.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역시 감정은 통제보다 방치가 낫다니까. D-1 서울 귀국 예정. 두 자매는 함께 총기 훈련을 받았다. 기억을 되찾은 뒤에도 정하연은 사격이 빠르면서도 흔들렸다. 소유는 말없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고 조준을 도왔다. 감정이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니야. 진짜 위험은 그걸 못 느끼는 거니까. 하연은 작게 웃었다. 이젠 언니한테 기대도 돼? 소유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린 이제 팀이야. 작전 D-데이. 서울 시내 호텔 감시관 비접선 장소.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경로로 잠입했다. 소유는 로비 위쪽 감시탑에서, 하연은 룸서비스를 가장해 객실로 접근한다. 그 순간 B가 통신기로 말한다. 역시 너희 둘이 올 줄 알았지. 객실 문이 열리자마자 정하연은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B는 소파에 앉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넌 결국 감정 때문에 실패할 거다. 넌 언제나 타깃을 놓쳤지. 하연은 천천히 손을 뒤로 넘겼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타깃이 누군지 내가 정해. 그 순간 소윤의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B의 팔을 스친다. 격투전 돌입. B는 숨겨둔 권총으로 하연을 겨눈다. 하지만 하연은 백구가 남긴 녹음기기를 던진다. 거기엔 B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청림은 국가 실험이 아니다. 감정을 없애는 인간 무기를 만드는 내 프로젝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친다. B는 결국 제압된다. 작전 종료 후 서울 회장 저택. 하연은 백구의 무덤 앞에서 작은 나무판을 세운다. 우리를 살려줘서 고마워, 백구야. 소윤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우린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하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처럼 말이야? 소윤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가족이 맞아. 작전 종료 2주 후 해성문화재단 본사. 정소윤과 정하연 두 사람은 이병수 회장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열람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법무 담당 변호사는 조용히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말했다. 이병수 회장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사망 직전 한 달 전 영상 형식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된다. 영상 속 회장 이병수. 내가 평생 이룬 혜성은 핏줄에게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정소윤, 넌 내게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정하연, 넌 내게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줬다. 따라서 내 전 재산의 60%는 백구의 이름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감정재활센터에 기부한다. 두 사람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나머지 40%, 이 중 30%는 정소윤과 정하연이 공동 운영하는 감정회복기술연구소 설립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남은 10%는 여기서 영상이 멈칫했다. 모두가 집중했다. 내 피를 이은 진짜 손녀에게 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 부분은 회장님이 생전에 친자 확인과 함께 남긴 비공개 유언입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 이소유. 정소유는 낮게 중얼거렸다. 소유. 정하연은 그 이름을 되뇌며 기억의 조각 하나를 붙잡았다. 그해
나랑 같이 있었던 그때 구조 못하네. 소유는 급히 떠오른 기억을 따라 USB 하나를 재생했다. 기록 영상 작전 실패 시점. 아이 둘이 어두운 창고에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하연이었다. 다른 하나. 긴 생머리에 겁먹은 얼굴을 한 소녀. 소율. 그리고 요원 K가 들어와 한 아이만 구출했다. 그게 하연이었다. 정하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애는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이름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혜성그룹의 법적 상속자. 며칠 후 한적한 시골 마을 병원. 이소율. 그녀는 말이 없었고 사람을 잘 보지도 않았다. 감정 반응이 결여된 듯한 반응. 그러나 소윤이 다가서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백구는 잘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소윤은 숨을 멈췄다. 정하연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세 여자는 백구의 무덤 앞에 섰다. 소율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소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가능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서울 남산회장 저택, 봄비가 내리던 아침. 정소윤, 정하연 그리고 소율. 세 여자가 백구의 무덤 앞에 다시 섰다. 누군가 무덤 앞에 조그마한 상자를 놓아두고 갔다. 그 상자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마지막 선물 백구의 유골 수복 당시 검출된 감정칩 복제본. 정소윤은 손끝으로 조심스레 칩을 꺼냈다. 한동안 아무 반응 없던 기기가 깜빡이며 자동 음성 하나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K, 기억하나요? 당신이 처음 울었을 때. 나도 울었습니다. 정하연, 당신이 처음 웃었을 때. 나는 짖지 않았습니다. 이소율,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죠. 나는 개였지만 당신들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세 여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어떤 눈물보다,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정하연이 먼저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던 건 복수가 아니었네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백구는 감정을 통해 우리를 엮어줬고 우리는 결국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 몇 달 후 서울 외곽감정회복기술연구소 개관식. 기자들이 몰렸고 언론엔 혜성그룹의 이면을 밝힌 인간 드라마라는 제목이 넘쳐났다. 이소율은 조용히 연구소의 마스코트 방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백구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래엔 글귀 하나.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그날 밤 연구소 옥상. 정하연은 손에 백구의 칩을 들고 있었다. 소율이 웃는 거 처음 봤어. 소윤은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소율이 우리 중 가장 깊게 상처받았던 거야. 아마 백구만이 유일하게 알아봤던 거고. 하연은 작게 웃었다. 이젠 우리가 지킬 차례야. 어느 평범한 오후 연구소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소율. 그녀의 손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세 여자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페이드 아웃. 기억은 조작될 수 있고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백구는 개였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길 위에서 세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감정을 잃은 특수요원이 되어버렸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일은 또 다른 감정의 파동, 더 뜨거운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